시장의원 추천을 거부해 무력화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수사 의뢰 대상에서 빠진 김영환 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에 대해 오송 참사 유족들이 직접 책임을 묻겠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 수사본부가 첫 현장 확인에 나섰습니다. 하천 제방 전문가들과 함께 원인 규명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청주공항에 강원도 양양 노선이 생깁니다. 여름 휴가철 3주간 성과에 따라 정기 운항 여부를 결정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족들이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이 국무조정실의 수사 의뢰 대상에서 빠지자 직접 책임을 묻겠다고 나선 겁니다. 김은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족들이 청주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피고발인은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행복도시건설청장 등 3명입니다. 유가족협의회는 14명이 숨진 참사에 책임 있는 기관장들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엄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참사는 명백한 중대시민재해입니다. 우리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최종 책임자를 처벌하고 그 책임을 다하는 것만이 이번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지사와 시장은 선출직이란 이유로 국무조정실의 수사 의뢰 대상에서 빠지자 유족이 직접 검찰에 고발한 겁니다. 부지사와 부시장 직위 해제 등 형식적인 인사조처로 꼬리 자르기에 그쳐선 안 된다며 직접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국무조정실에서 수사 의뢰한 36명은 대부분은 현장 일선에서 실무 일을 하고 있는 담당자들입니다. 실제 책임은 자치장들이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나. 충북지사와 청주시장, 행복청장은 지난달 시민단체를 통해서도 같은 혐의로 경찰에 고발되기도 했습니다. 유가족협의회는 법률자문단 구성을 논의하고 있으며 경찰과 소방 책임자도 과실이 드러나면 추가 고발을 검토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중대시민재해가 인정되면 기관장은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첫 현장 확인에 나섰습니다. 하천 제방 전문가들과 함께 지하차도와 임시제방을 살펴보며 원인 규명에 초점을 맞췄는데 이런 가운데 참사 당일 충북 소방본부장 직무대리가 침수 2시간이 다 돼서야 출근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용원 청주지검장을 필두로 한 검찰 수사본부가 수사 착수 이후 처음으로 오송 현장에 나왔습니다. 하천과 제방 분야 교수 등이 동행했습니다. 2차례 압수수색으로 자료를 확보한 데 이어 전문가 집단의 수사 조언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임시제방이 세워졌던 곳입니다. 검찰 수사본부와 자문위원들은 이곳을 위아래로 둘러보며 초기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어 미호천교와 14명이 목숨을 잃은 지하차도까지 살펴봤는데 핵심은 침수 원인을 밝히는 데 있습니다. 특히 지하차도의 경우 배수 구조가 적정한지 의문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천 전문가, 수자원 전문가, 제방 전문가 이런 이번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필요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셨고 충북도지사나 청주시장 소환 여부를 포함한 향후 수사 계획에 대해선 말을 아끼며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백히 규명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면밀하고 철저한 수사와 증거와 법리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참사 당시 충북 소방본부장 직무대리의 동선을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실이 소방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참사 당일 소방본부장 직무대리는 침수 2시간이 다 된 10시 28분에야 사무실에 도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충북소방본부는 국회 현안 질의와 검찰 조사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국무조정실이 미호강 임시제방을 지하차도 참사의 선행 요인으로 지목한 것과 관련해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행복도시건설청에 대한 강력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도시건설위는 또 제방붕괴 원인규명 공동조사단이 행복청의 부실한 제방관리를 오송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했다며 미호강 범람 피해에 대한 책임과 보상도 행복청이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도의회 오송 참사 특위 구성이 국민의힘의 반대로 무산된 가운데 청주시의회 민주당 의원들도 특위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민주당 청주시 의원들은 2017년 수해로 100서까지 만들었지만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과 운영, 관계기관과의 공조체계 등 매뉴얼이 잘 이행됐는지 신속한 행정사무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안이 발의되면 본회의에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출석의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가결되는데 청주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동의해야 가능합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김영환 지사가 100서를 기록하고 근본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이번 참사를 100서로 기록해 철저하게 반성하고 희생자 추모비 등 추모 사업 추진과 유가족 도민이 참여하는 조직 설립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문서형 재난대응 매뉴얼을 현장에서 작동하는 시스템으로 바꾸고 11개 시군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을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주 행분이었던 청주공항 국내선이 11일부터 하나 더 늘어납니다. 거점항공사 에어로케이가 청주 양양 노선을 신규 취항하기로 한 건데요. 여름 휴가철 3주간의 성과에 따라 정기 운항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국토의 정중앙에 위치해 바다가 없는 충청북도. 해수욕 한 번 하려면 가장 가까운 서해조차 차로 2시간 남짓 가야 합니다. 여름 피서지 중 하나로 연간 수백만 명이 찾는 강원 동해안까지는 청주 기준 3시간 30분, 그나마 가까운 충주 역시 3시간 가까이 소요됩니다. 대중교통으로는 더 걸려 차라리 해외가 가깝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는데 오는 11일부터는 달라집니다. 거점항공사 에어로케이가 청주와 양양으로 가는 항공편을 취항해 매일 운항하기로 했습니다. 비행 시간은 딱 1시간입니다. 자주 갈 것 같아요. 강원도가 기차도 좀 잘 안 돼 있는 것 같고 운전하고 가면 너무 멀잖아요. 그래서 운전 오래 하는 것 때문에 부담이 좀 있었는데 비행기로 갈 수 있으면 너무 편할 것 같아요. 에어로케이는 최근 4호기를 도입하면서 운항 스케줄에 여유가 생긴 데다 충청권은 물론 경기 남부에도 양양으로 가는 수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양양과 속초, 강릉 등 강원 동해 지역은 서핑과 커피를 즐기는 MZ세대의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 여름 휴가철인 다음 달 1일까지 3주간 오후에 청주를 출발해 저녁에 돌아오는 왕복 1회 운항을 결정했습니다. 운임은 에어로케이 제주 노선 대비 30% 정도 저렴하게 책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해보고 만약에 수요가 많고 찾는 분들이 많아주신다고 하면 저희 에어로케에서는 적극적으로 정기편으로도 검토를 해볼 의향이 있습니다. 청주공항에 제주가 아닌 지역으로 가는 국내선이 생긴 건 개항 초기 김해 노선 이후 처음입니다. 빠르게 회복 중인 국제선 역시 첫 취항한 일본 나리타를 비롯해 4개국 7개 노선으로 늘었고 다음 달 7일부터는 대만 타이베이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공항 활성화에 발목을 잡고 있는 시간당 6, 7회뿐인 슬롯, 부족한 정비 공간과 편의시설 등의 개선을 서둘러야 할 이유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디영입니다. 청주공항 국제선 운항이 기체 결함과 베트남 태풍 등의 영향으로 일부 차질을 빚었습니다. 공항 에어사이드 운영센터에 따르면 베트남 달랏을 떠나 오늘 오전 6시 45분 청주 도착 예정이던 비에젯 항공기가 정비 문제로 현지에서 출발하지 못했습니다. 이륙 전 기체 결함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에 따라 오전 7시 50분 청주에서 달랏으로 가려던 연결편도 출발이 밤 10시로 미뤄졌습니다.
또 베트남 다낭과 야장을 출발해 오늘 오전 청주 도착 예정이던 티웨이 항공기 2편도 태풍 독수리의 영향으로 각각 1시간 30분 정도 지연됐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타던 고교생 2명이 굴삭기에 치여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청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오늘 오후 4시 반쯤 강서동의 한 도로에서 50대가 몰던 굴삭기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전동 킥보드를 들이받고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경찰은 50대 굴삭기 운전자를 추적해 뺑소니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충북개발공사 간부가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상습적으로 골프 향응을 받다 적발돼 감사원이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해당 간부는 지난 2021년 9월 관련 업체 전무에게 골프 향응을 받는 등 15차례에 걸쳐 직무 관련자와 골프를 치면서 360만 원어치를 접대받았습니다. 또 지난해 43일간 무단 결근하고 이 가운데 이틀은 지인들과 골프를 치러 간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해당 간부는 감사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이라 직무 관련자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오전 9시 20분쯤 단양군 단성면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북상 1교에서 25톤 화물차가 보호 난간을 뚫고 45m 비탈면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운전자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사고 지점은 높이 15m 교량으로 도로 옆이 가파른 비탈면으로 이어진 곳입니다. 한국도로공사 충북본부와 경찰은 석탄을 가득 싣고 달리던 화물차의 앞바퀴 타이어가 터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체류하며 실질적인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지역의 인구로 보는 생활인구가 올해 최초로 단양에서 산정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7개 시군에서 기존 주민등록 인구뿐 아니라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과 외국인까지 생활인구로 산정하기로 했습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